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쇼. 연예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멜로가 체질, 스타들의 사랑법 대공개. 사랑을 쟁취하려면 이것부터 배워라. 김태희 동생 이완이 피양새를 만나고 조연재가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곳은 어디? 배우 이완이 아이 셋을 둔 엄마? 24살 때 100일 만에 프로포즈 받은 사연 공개. god의 맏형 박준영이 명동 항복판에서 군밤과 쥐포를 들고 여자친구에게 한 말은? 비행기는 사랑을 싣고 승무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타들의 핑크빛 러브스토리 대공개. 실시간 검색어 장악한 전현무의 공개 열애. 아무리 바빠도 그녀의 한마디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현무를 사랑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녀는 누구? 지금 풍문으로 들으쇼에서 공개합니다. 지난 10일 실시간 검색창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온종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박수홍 씨가 소개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소리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해주세요. 그래요? 예. 사실 실검창을 나란히 장식한 건 바로 이혜성 아나운서와 전현무 씨였습니다. 두 분 열애설이 났죠. 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게 됐네요. 예. 체념했어요, 체념 이제. 은근히 또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눈이 닮았다. 눈이 닮았어요, 눈이. 그래요? 댓글도 약간 눈 닮았다라는. 전현무 씨가 일부러 많아요. 이혜성 씨처럼 웃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혜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6년도 K채널 공식 43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채널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연예가 중계 MC로도 활약을 했었어요. 저도 이분 보고 되게 아나운서인데 그 기존의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나운서들에 대한 선입견보다 조금 더 귀엽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아이돌스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연인을 만났네요. 네, 그리고 고향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그분들만 모인다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네, 서울대 그것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높은 과인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 시절에도 서울대 얼짱으로 정말 예쁜 외모로 유명해서 교내 학생 홍보대사인 샤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전현무 씨의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할 여자친구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누구라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전현무 씨도 매력 부자입니다. 저희 집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전현무 씨도 사실 아시겠지만 매력 부자입니다. 미모를 가꾸는데 뭐 굉장히 또 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데뷔 이후에 오히려 약간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점점 동안이 되어 온 연예인 중에 또 한 명이고요. 네. 지성도 빠지지 않잖아요. 언론 고시계의 전설로 알려져 있죠. 네. 그 나이 차이 얘기하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데 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된다고. 15살. 이게 뭐 5살. 전현무 씨가 77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혜성 씨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92년생이라고. 와우. 그래서 뭐 댓글에 전현무 씨 엄청 부럽다는 지금 반응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면은 조금 세대 차이도 느낄 수 있지 어떤가요? 에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랑을 좋아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건 동갑이건 남자하고 말 안 통하는 건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니 박수홍 씨는 만약 15살 연하의 여자 후배가 대시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냥 기쁘시네요 지금. 아니 기쁘진 않아요. 그래요?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 나한테 왜 그런지. 예. 의심부터 사람 한다. 괜히 들쑤시는 거 아닌지 분위 파악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계통의 후배를 만난 전현무 씨 축하해드리고 두 사람 열애설 확실히 인정을 한 거죠? 네, 열애설은 일단 10일 낮에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기자들은 전현무 씨가 이번 열애설은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인할 줄 알았어요. 정말 모든 기자들이. 그런데 반전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뭐 열애 인정에 공식되어 있는 이 패턴이죠. 이렇게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이다. 교과서예요, 거의. 예. 근데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사이인지 궁금해요. 뭐 고백은 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속사에서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진은 안 찍힌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알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귄 지 2개월, 3개월 만에 이 기사화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적어도 5, 6개월 정도는 사귀고 나서야 이제 소문이 나고 이게 기사화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네, 두 사람을 이어준 거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바로 뭘까요? 마이크? 아니면 옛날 스타일로 쪽지 이런 전현무 거? 씨가 쓰던 마이크를 물려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상 외의 것인데 바로 USB였습니다. USB? 네, 전현무 씨가 지금 K채널 해피투게더 4의 MC로 지금 출연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혜성 아나운서가 여기에 지난 5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얘기인데요. 이 전현무 씨가 그 K채널을 퇴사하면서 남기고 간 USB에 온갖 자료와 함께 이 심할서 양식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심할서. 가장 많이 쓰여요. 유명하잖아요. 네, 전현무 씨는 2011년도에 하루 3장씩이나 심할서를 썼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3장이면 저도 직장인이지만 3장이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럼요. 사고 잘 뭉치죠. 못 계속 다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당시 예능에 나가면 그때 샤이니의 그 루시퍼 춤을 엄청 췄었잖아요. 근데 이거 샤이니 따라잡기를 할 때 저질춤으로 아나운서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라면서 심할서를 써오라고 회사에서 이제 지시를 받았다. 정말요? 이야. 심할서 양식이 연애를 도와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근데 사실 서로 호감이 있으면 뭐 아주 작은 사소한 계기로도 충분히 인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출연 후에 뭔가 서로 이제 조금 인연이 닿았던 건가요? 네, 전현무 씨가 지난 5월에 서울대학교 경영대에 특강 연사로 가서 그때 이제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이 특강을 이혜성 아나운서가 직접 섭외를 해서 성사가 된 거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투 출연 이후에 아마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와, 전현무 씨 스케줄이 정말 바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 잠깐 후배들한테 강의 좀 해주세요. 선배님, 이거에 그래 내가 가줄게. 이거는 쉽지 않아.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확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하는 게 네. 중요한 건 전현무 아나운서가 이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와준다는 건 본인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미 이혜성 아나운서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다가 또 한 달 지나서 6월 12일 두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왜 이혜성 아나운서가 6월 10일부터 라디오 진행을 시작했는데 설레는 밤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설레는 초대석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가 전현무 씨였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왜냐면 예. 특강은 뭐 정말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특히 심야 시간이면 전현무 그렇죠. 씨 같이 스케줄이 많은 분들은 이거 웬만하면은 뭐 정말 뭐 가까운 사이에 지인이 뭐 부탁하고 설득해서 나갈까 말까 한 그 중요한 거는 전현무 씨가 라디오 게스트를 한동안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냄새 나죠. 그리고 이게 심야 라디오면 일단 심야 라디오가 끝나면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출출하다고 또 요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연애의 그 과정을 보면은 이혜성 씨가 먼저 전현무 씨한테 호감을 느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S대 강연을 섭외를 먼저 한 게 이혜성 씨고 그리고 라디오 초대도 먼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호감이 있었으니까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이미 사귀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고 초대를 했을 수 있죠. 그럼요. 이거는 그게 더 뭐- 가능성이 큰 것 이혜성 같은데요. 아나운서한테 라디오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열애설 전에 이 라디오를 들었다면 눈치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열애설 후에 이 라디오를 다시 듣기로 해서 들어봤는데 진짜 화기애애하고
서로 되게 좋아요. 막 되게 좋아 죽는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숨길 수 없네. 네, 전현무 씨가 당시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지영 씨가 심야 라디오 평정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혜성 아나운서가 독보적이다. 이제 시작인데 이혜성 아나운서가 자정 라디오를 평정할 것이다 라면서 급차합니다. 어쨌든 공개 연애가 사실은 한 차례 이제 힘들게 했잖아요. 전현무 씨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공개 연애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담감이 없잖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나이 차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갖고서는 공격하기보다는요. 그냥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잘 키워가고 잘 만나는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현무 씨가 어쨌든 마지막에 열애설을 인정할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혜성 씨에 대한 배려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확신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아마 열애설 인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남자분. 그 저도 이제 뭐 보는 게 그 전현무 씨가 저는 좀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이 두 분이랑. 왜냐면 전현무 씨가 탈모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근데 요 근래 정말로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정말 나버렸다면 이 신경도 안 썼겠죠. 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정말 많은 팩트입니다. 거의 진짜. 반 이상을 탈모에만 신경 쓴대요. 저는 기자님 그 탈모 얘기하신 게 되게 큰데요. 남자한테 머리는 생명입니다. 남자에게 머리는 생명이에요. 탈모 얘기를 다시 이게 불씨를. 탈모를 신경 썼다는 건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를 만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맞추고 싶어서 외모를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반에 데이트할 때 머리 삐삐를 묶고 어려우려고. 양갈래. 궁금하셨군요. 멜빵 바지 멜빵바지요? 네, 말도 안 되게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어리게. 이게 그 사람이 어리니까 저도 막 어려지고 싶은 거예요. 탈모가 온 걸 신경 쓴다는 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에 혹시 오버핏 진짜. 입고 그럽니다, 네. 지금. 네, 전현무, 이혜성 아나운서 커플이 예쁜 사랑을 시작했는데요. 올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내시겠네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자, 벌써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공기부터 정말 너무 추워졌어요. 예. 네, 우리 풍문단 여러분 중에서 올겨울이 가장 추울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제가 옆에 있으면 너무 춥거든요. 시베리아입니다. 예. 시베리아. 얼마 전에 김건모 씨 결혼 발표 소식이 맞아요. 이어서 눈물을 또 흘리시기도 내가요? 했으니까. 울기까지 하고. 내가 언제요? 아유, 됐어요, 그런 얘기. 예. 혹시 요즘 눈이 진짜 반짝반짝하면 안 돼, 지금. 진짜 지나세요. 피눈물이죠. 예. 아, 진짜. 이거 확 울면 정말 나빠지는 거 알죠? 진짜 울어. 하지 마. 진짜 울어. 갱년기야. 왜? 우리 갱년기야. 우와, 진짜, 와. 살려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박수홍 작가님이 프로젝트라도 맞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연예계 소문난 사랑꾼들은 어디서 어떻게 연인을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키우게 됐는지 그 특별한 방법을 정말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를 알려준다 이거죠. 예. 네. 와, 재밌겠다, 있으면 이거. 되겠네요. 네, 박성욱 씨는 혹시 골프 좀 치세요? 저는 골프 프로도 진행을 한 4년 정도 진행했는데 골프 김국진 씨가 워낙 저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근데 진짜 나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반나절 이상을 맞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저는. 나가세요. 프로그램 합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진짜까지? 아니 이 이 얘기를 비법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법을 골프장이에요? 들으시면 이제부터 골프장에 꼭 나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 골프 선수와 결혼한 스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 분이 결혼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핑크빛 사랑에 빠진 이해랑이 예비 신랑의 정체는 배우 이완 씨인데요. 이완 씨 결혼해요? 이완 씨 결혼합니다. 네, 이완 씨는 2004년 S채널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이 신현우 씨 아역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당시에 김태희 씨의 친동생으로 또 유명세를 떨쳤는데 결혼할 상대 역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완 씨와 100년 가약을 약속한 상대는 4살 연하의 프로골퍼 이보미 씨인데요. 2007년 KLPGA에 데뷔한 후에 현역 선수 중에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누적 상금만 무려 88억 원이 넘는다. 88억이요? 아 그러면 진짜 실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죠. 네. 실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인기도 굉장히 높아요. 일본에서 2011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일본 프로골프 역사상 남녀 통틀어 최초로 한 시즌에 상금 2억엔, 우리 돈으로 2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해서 좀 그렇네요. 상금을 쌓은 그런 선수입니다. 이보미 선수는 지금도 일본에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 알려지고 나서 이제 이완 씨한테 축하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완 씨가 저한테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이제 간다 얘기하면서 그 신부님이 서로 두 사람 다 잘 아는 신부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제 소개를 해줘서 처음 만나게 됐고 이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골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작품 안 하고 있을 때는 해외에 골프 치러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만나서 뭐 종교가 같고 취미가 같으니까 할 얘기도 되게 많고 통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애정이 쌓이고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에 취미랑 종교가 같으면 진짜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네. 자, 이완 씨와 이보미 선수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프 선수와 결혼한 스타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골프 선수와 사랑에 빠진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조현재 씨인데요. 네, 조현재 씨는 2000년 이온음료 광고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죠. 그리고 M채널에서 저 이 드라마 참 좋아했는데 러브레터. 러브레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첫 주연을 맡으며 인기를 얻기 시작한 배우입니다. 특히 일본, 태국, 중국 등 이 아시아 전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극중 이름을 따라서 우진아리를 하는 그런 아시아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 진짜 조현주 씨가 청순함 그 자체였어요. 맞아요. 그 극중 역할이 성남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제 신부가 된 역할이었는데 사제복이 진짜 잘 어울려서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남자가 이렇게 청순할 수도 있구나. 너무 예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조현재 씨 처음 보고 정말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후에 드라마 햇빛 쏟아지다 그리고 구미호 외전 등을 통해서 김태희 씨하고 송혜교 씨 이 미녀 배우들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드라마가 또 한류 드라마가 되는 바람에 아시아권에서 정말 한류 스타로 거듭났죠. 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조현재 씨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가수? 진짜요? 약간 발라드 가수 느낌도 좀 나요. 그죠? 느낌도 나. 1998년 네. 4인조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이돌이야? 아이돌 그룹 가디언의 멤버로 데뷔한 적이 있는데 야, 진짜. 근데 이 의외다. 심지어 또 다른 유명 배우도 같은 팀이었다고 해요. 누구일지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기자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네. 저거 배우 아닙니까? 배우? 오른쪽 두 분. 조현주 씨랑 근데 그대로신데? 진짜 김강우 씨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또 한 명은 바로 배우 김강우 씨인데요. 김강우한 모습인데 이 진짜요? 놀랍게도 그 의외네요. 과일 음원 사이트 있잖아요. 네. 과일 음원 사이트에 이 팀은 등록이 돼 있지만 아쉽게도 노래는
현재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노래를 못했나 보다. 그런 것 같죠? 저 없앤 것 내려주세요. 같지 않을까요? 우리 흑역사를 없애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가 어울리는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의상은 약간 댄스 느낌도 나고. 모습이 약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박하나 씨도 저희는 음악이 나와요. 좀 나와요. 조금 저희가 더 잘 됐네요. 정말 상상도 못한 과거를 가진 네. 조현재 씨. 아내와의 만남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났나요? 네. 지난 2018년 3월 이제 프로골퍼 박민정 씨와 3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골프를 매개로 해서 원래 스승과 제자로 먼저 만났어요. 근데 정작 두 사람의 사랑은요. 골프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은 언제 만난 거예요? 이 두 분이 골프 라운딩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조현재 씨가 이 아내 박민정 씨를 딱 보자마자 뿅 간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군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이 라운딩 하면서 이게 얘기 나눠보고 첫눈에 내가 진짜 너무 이 사람한테 빠져든다. 근데 그걸 골프장이 고민했구나. 그래요. 맞아. 경치 좋고 여유롭고 또 장시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할 시간도 많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호감이 생긴다니까요. 요즘 골프장 좀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안 못 다- 쳐요. 근데 그걸 나한테 설명해. 내가 골프 나가봤는데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던 호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렇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니까. 자연과 함께. 나가봐요. 네, 나가보세요. 고민 끝에 그래서 이제 조현재 씨가 이분을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을 오래 하시다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주 이제 계획적으로 그분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골프 레슨입니다. 뭐 당연히 골프 선수시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2주 뒤에 전화로 골프 레슨을 조금 해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한 거죠. 이거 작업 들어간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내분도 마음이 뭐 없었던 게 아닌가 봐요. 원래 레슨 안 하는 분인데. 그냥 조현재 씨- 레슨을 안 하는 분이요? 원래 안 하는 분인데 그냥 예 하고 오케이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스윙 폼 잡아준다고 딱 잡고 말이야.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그거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아유 다 그렇잖아요. 골프 레슨 하면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짜증 나시나 보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정영진 편집장도 짜증 나잖아요. 남 사랑 얘기하는 건 되게 싫어요.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요새는 다 하트네요. 네네. 어깨 정도. 참 넌 자나트다. 근데 보면은 왜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결혼할 사람들 그 모습에는 결혼할 사람 모습에는 오로라가 후광이 비친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정인재 편집장님 그러셨나요? 아니 조현주 씨 같이 생긴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나가도 다 빛이 보여요. 실제 지나가도 항상 빛이 보이지. 뭘 결혼할 사람한테 빛이 보입니까? 여튼 그 박민정 씨인데 네, 세상에 무슨 일이야? 그러면 저희 집 편집장님 그런 얘기 하는 효선수범에서 그 와이프분을 만날 때 빛도 안 보였고 이상형도 아니었고 첫눈에 반하지도 않으셨습니까? 저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요. 날개가 보였군요. 우리 아는 좀 다른데. 지현 씨가 한마디 했는데요. 왜 자기만 살려고 그러냐요? 네, 그러시면 안 우리 돼요. 아는 너무 대단한 사람. 집에는 들어가시죠? 저는 박민정 씨 이해 갑니다. 조현재 씨 실제로 보면 굉장히 피부가 거의 밀크빛이고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그 조현재 씨가 식당 안으로 딱 걸어 들어오는데 정말 오로라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그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프로포즈를 먼저 한 사람이 아내인 박민정 씨라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연애를 3년을 했는데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 말고는 거의 매일매일 만났대요. 그러던 중에 박민정 씨에게 조카가 생긴 거죠. 근데 조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박민정 씨가 아기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때쯤 조현재 씨를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하러 딱 나간 거예요. 근데 조현재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야 할 것 같은데 오빠가 내 아기 아빠가 돼줄 수 있어? 라고 했대요. 그 왜 옛날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서 내 알을 낳아도 약간 이런 그러네요. 그 느낌의 버전이네요. 프로포즈. 네, 여자 버전의 프로포즈였던 거죠.
골프 선수와 사랑에 빠진 여자 스타도 많은데요. 네네네. 누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스타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분이 유부녀인지 모르세요. 근데 품절녀 맞습니다. 바로 배우 이효원 씨입니다. 네. 아, 이효원 맞습니다. 씨. 근데 이효원 씨가 워낙 이제 동안이시라고 그런지 네. 유부녀라는 게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벌써 결혼 16년 차에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 올해 네, 맞아요. 이효원 씨가 원래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98년에 영화 남자의 향기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영재빈 씨 아역으로 연기자 데뷔를 했습니다. 또 영화에서 좀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연기를 되게 인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작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데뷔 5년 차 되던 2003년 1월 깜짝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효원 씨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이효원 씨와 결혼한 그분 네. 어떤 분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효원 씨가 프로골퍼 결혼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이 좀 다르다고요. 네네. 네. 이효원 씨의 남편은 6살 연상의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박진우 씨인데, 사실은 그 결혼 당시만 해도 이 박진우 씨가 프로골퍼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후에 프로골퍼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결혼을 일찍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혼 당시 너무너무 지쳐 있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그때 딱 만난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좀 기대고 싶었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요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바로 조여정 씨입니다. 원래 이제 박진우 씨가 이효원 씨 팬이었는데 조여정 씨하고 이효원 씨가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진 거죠. 이효원 씨가 비공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결혼 후에는 은퇴한다 뭐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좀 무성했었는데 이효원 씨는 그냥 남편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효원 씨의 남편은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견 기업가의 자제입니다. 이효원 씨의 시아버지가 인천에 연구를 둔 이 화학 회사의 대표시고 남편 역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여기서 이제 이효원 씨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효원 씨가 조금 사생활 노출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같아. 약간 신비주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왜냐면 인터뷰 전에 기왕이면 사생활에 대한 뭐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소속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질문은 뭐 조금이라고 하면서 좀 질문을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배우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뭐 또 아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작품이라던가 뭐 들어오는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연예인들 대부분이 내가 연예 활동하는 거는 잘 하고 싶지만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지만 아마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공개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연예 활동을 하는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아마도 대부분 본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고 싶겠죠. 뭐 이효원 씨는 그 욕망이 아마 다른 연예인들보다 조금 더 강한 케이스라고 좀 생각은 좀 되는데 이효원 씨의 이런 모습은 저는 뭐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촬영을 이제 같이 이번에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굉장히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NG를 굉장히 많이 내세요. 웃음이 터져서. 그 정도로 정말 밝으시고, 왜 결혼하시고 정말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간혹, 맞다, 언니가 결혼하셨지? 맞다, 애도 있었지? 이게 생각이 자꾸 까먹을 정도. 소녀 같으시죠? 네, 그래서 그건 남편분의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혼하신 분들을, 결혼 늦게 하세요. 뭐 다들 그런 얘기 한 번쯤은 해주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 행복하신가 네, 보다.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효원 씨, 조현재 씨 외에도 성유 씨, 또 박정아 씨, 황정음 씨 등
정말 많은 스타들이 골프 선수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참 신기하네요. 얘기하면서도 연예인과 이 골프 선수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골프 자체가 뭐 배우려면 아무래도 자세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그 접촉하기가 조금 용이한 그런 레슨이 그래요 원래. 근데 골프 가르칠 때 스킨십을 하나요? 하죠.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잡아. 뒤에서 맞아. 이렇게 하잖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앞에 네, 자세 이렇게 잡고 잡아보세요.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이 이거 너무 아니, 요즘 요즘엔 이렇게 안 해요. 하면 이렇게 한다고? 안 해요, 안 이렇게 해요. 하면 본인 스타일대로 가르치지 마시고. 저는 골프를 6번밖에 친 적이 없어요. 사실. 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간계에 계시기 때문에. 저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맘 편히. 예.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손님. 거예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예. 학생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거나 이러면 다른 회원들이나 그쵸. 아니면 동료 난리가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채로 이렇게 건드는 선생님도 봤고요. 그러니까 채로 이렇게 너무 기분 안 좋은데. 인간체로 안 돼요. 이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봤고, 아니면 예,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접촉을 생각보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접촉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라운딩을 갔을 때 그 다음 팀이 저 뒤에 있고 우리 그 4명 팀만 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스킨십이 가능한데 가르치면서는 좀 이미 힘들 조금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친해지고. 호감 확인이 된 후에. 네. 아니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깁니다. 통상 밥을 2끼를 같이 먹어요. 아침 티업을 하면은 아침에 가서 밥 같이 먹고 시작해서 중간에 그늘집 가서 거기서 또 먹고 끝나고 나서 또 밥을 또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만큼 좋은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골프가 일단 엔터테인먼트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와 영역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개팅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프로 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본 연간 1억은 무조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상위 집안이 프로골퍼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이 높은 능력이 연예인들의 있던 눈높이를 좀 맞춰주지 않나. 그러니까 직업 하나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박수홍 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추운 겨울 사랑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네. 두 번째 팁은 바로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남자 스타들이 유독 아내로 많이 맞이한 직업군은 그러니까. 승무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승무원 엄청 많아요, 네, 진짜. 제 주위에도 개그맨들은 정말 많이 결혼했어요. 네, 저도 비행기 타면은 이 단정하게 이렇게 빗어넣은 머리랑 제복을 또 입고 계시니까 되게 매력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승무원과 결혼한 첫 번째 사랑꾼은 바로 뱀을 외치는 바로 G.O.D. 맏형 박준영 씨입니다. 네, G.O.D는 정말 히트곡을 퍼레이드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잖아요. 일단 데뷔곡인 어머님께부터 촛불하나, 거짓말, 하늘색 풍성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곡을 들어보면 박준영 랩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특유의 랩이 있잖아요. 이게 또 G.O.D의 특유의 색깔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박준영 씨가 승무원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박준영 씨 아내는 대형 항공사 승무원인 김유진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내에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이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거는 그 G.O.D. 데니 씨와 함께한 모임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박준영 씨가 47 굉장히 늦장가를 갔잖아요. 아내분이 14살 연하입니다. 근데 박준영 씨가 워낙 좀 개구진 캐릭터고 보면은 젊은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나이 차가 있는지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우리 레이디 제인 씨는 아래로 몇 살, 뭐 위로 몇 살, 요 기준이 좀 있습니까? 저는 법이 저를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해봐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프가 아니라 뭐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이라도 괜찮다는 겁니까? 제재하지 않습니다. 성년자만 아니면 된다. 대인배입니다. 대인배예요. 찰컹찰컹만 아니면. 네. 자, 이 두 사람의 데이트 궁금하시죠? 어떻게 첫 데이트를 했는지. 네. 첫 데이트가 바로 크리스마스 날 명동에서 했다고 합니다. 가능해요, 박준영 씨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사람들이 박준영 씨인데. 너무 많이 알아봐서 결국은 데이트를 할 수 없어서 결국 군방과 지포를 사서 차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박수홍 씨도 지나다니면 너무 많이 알아보죠. 너무 많이 알아보죠. 네, 그래서 차에
차로 데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자동차 데이트 해보셨나요? 그럼요. 현장에서? 그럼요. 본인도 해봤잖아요, 박하나 씨도. 예. 어떻게 누구와? 뭘 그걸까지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기억이 언제 나는지 궁금한데요. 했어요. 했지. 장난 다 아니에요, 나. 장난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뭐 밥도 해먹고 다 했어요. 아, 진짜 전기밥솥 아, 연예인들은 이렇게 숨기려고 숨기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크게 써도 마스크 쓴 박수홍이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만 있으려면 차 안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연예인분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뭐 자신의 차에서 요즘엔 이제 뭐 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그걸로 보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DVD 플레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DVD 플레이어 같이 보면서 근데 그 자동차 극장을 되게 많이 갔다. 아, 남산 쪽. 네, 맞아요. 있나요? 저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거기 좋죠. 없어졌는데 예전에 많이 갔었죠, 그걸로. 네. 근데 뭐 봤는지 기억 못 해요. 그냥 남친 얼굴이나 봤겠지. 뭐 핸드폰 게임하고. 네, 그런데 박준영 씨 저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낭만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쫓기듯이 했었던 그 명동 데이트가 본인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날 아내와 함께 그 첫 데이트했던 장소인 명동 한복판으로 가서 군밤 그리고 지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차에 들고 타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차에 들고 타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Will you marry me? 생각보다 전형적인 저렴하게 해결하는 네. 프로그램.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짜린데요.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쥐포 있다가 2,000원. 일부러 요즘 데려가서 군밤 지퍼 하는 건데. 레이디 제인 씨 앞으로 결혼 프로포즈 할 남자가 군밤하고 지퍼 사들고 왔어. 아니 정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군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맞다. 군밤이고 지포고 그게 아니라 이게 군밤 밤 안에 이제 뭐가 들었나 안 들었나 아니에요. 진짜 왜요? 그거예요? 이거 정말로 이건 100% 감동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100%? 정말로. 꼭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군밤과 지퍼가 있으라. 프로포즈. 아니, 근데 정말 이걸로 싸우지 맙시다, 이제. 진심으로 현실적으로. 화가 많이 나. 결혼날 지퍼 냄새가 진정하네. 아니, 여자들이 진짜 단순해요. 우리 여자들 다 공감하죠. 저는 차도 옆에 뭐 인도로 다니다가 남자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 살짝 인도 위험해, 쪽으로 생명연이. 밀어만 줘도 전 다음날 결혼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사소한 행동을 원합니다. 맞아요. 너무 급한 얘기네요, 이 얘기는. 출입구 문만 열어줘도 막 심쿵해서. 다시 많이 외롭네요.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받았어요, 프로포즈를. 네, 먼저 받질 않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45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여행에 다 투자를 한 거예요. 뭐 돈이고 시간이고 다 투자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매일 아침 이 사람이 오늘은 하려나? 오늘은 하려나? 프로포즈를 왜 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헤어져. 기대를 안 했는데 저희 신랑이 계속 바람을 넣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프로포즈를 해야 진짜 내 와이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 말이요. 그래서 저는 45일 동안 맨날 화장했어요. 왜냐면 그렇지. 프로포즈. 프로포즈. 사진 찍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마지막 날 45일째 되는 날 아침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너 집에 가서 보자. 가서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로마였어요. 그 오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침 7시에 스페인 광장에 가가지고 그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 먹던 계단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는 너무 예쁘게 남겼는데 무릎 꿇고 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죽긴 싫은가 보네. 근데 그 사진만 찍고 이제 얼른 집에 왔어요. 아니, 레제 씨는 프로포즈 어떤 진짜로, 거 받아보고 예. 싶으세요?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포즈든 상관없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그냥 생각난 듯이 그냥 결혼이나 할까 뭐 이런 식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거 싫어. 둘만 있을 때 그냥 이제 뭔가 아주 소소한 거 군맘 짚어도 괜찮으니까 준비를 따로 했으면 좋겠지. 그냥 막 무심결에 생각난 듯이 틱 얘기해서 반지는 있어야 돼요. 반지는 있어야겠죠. 뭐 어느 정도 이상 뭐 제가 캐럿-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 캐럿이 뭐 크기가 뭐 지금 이만한 거 얘기하는 이만한 거 얘기를 하시면 눈탱이 맞겠네요. 슈퍼마켓에 있는 다이아 이렇게 모델명을 줘요. 아 진짜 모델명을 네. 주면 알아서 그대로 사와. 모델명. 아예 제가 네. 다 골라서 네, 모델명을 주는 이만한 게 제일 걸 좋아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네네네. 그래서 뭐 남자친구랑 사귀자. 근데 네,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프로포즈를 아예 딱 만들어 놓고 둘이서 상의하에 프로포즈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도 받고 싶은 물건을 미리 정해서 근데 나 이거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날짜를 모르게 하지만 거의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 건 싫을 것 같은데. 나 굳이 그렇게까지. 약속 대련이지 그게. 그러니까요. 대련이요. 네, 그런데 프로포즈 외에도 박준영 씨 또 반전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 때 신부들이 많이 울잖아요. 네. 그런데 박준영 씨는 본인 결혼식 때 본인이 보냈어요? 신부를 제치고 본인이 막 울었다고 해요. 진짜요? 그래서 신부가 박준영 씨 이렇게 달래줬다고 합니다. 아 나 근데 그 마음 알 것 같아. 눈물이 많이 우실 것 어, 진짜 우려실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댔지. 요즘 있어요. 이제 제 주변에도 오빠들이랑 결혼한 애들 보면 그 오빠들이 그렇게 울어요. 도대체 왜 재밌겠다. 그러면은 자기 그 외로웠던 날들이 너무 생각이 나. 그동안의 선들. 그게 이제 난다. 가시는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승무원이면 되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밥을 이렇게 줘도 기내식이 나오는 느낌. 좀 공짜일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아니 아내가 타는 비행기에 그 좌석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족석이 비어 있으면 같이 가서 맞아요. 앉아 있으세요. 네, LA나 이런 데 가면 뭐 2박 3일 승무원들도 휴식을 하거든요. 그때 잠깐 여행하고 오고 하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직계 가족은 10%만 내면 10%만 맞아요. 네, 내면 10%인가 그래요. 가족 할인들이 있어요 아마. 그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 박준영 씨가 꼽은 아내가 승무원이라서 좋은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아내의 장점은 바로 일 갔다 올 때 땅콩을 많이 챙겨온다. 땅콩. 이 비행기에서 먹는 땅콩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예. 그걸 많이 챙겨와서 그렇게 아내가 너무 예쁘시다고. 맛이죠. 하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인가 봅니다. 아내의 요리 솜씨에 대해서는 아직 김치찌개는 I'm sorry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재밌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예. 배우 중에서도 승무원과 결혼한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최근에 무려 5째 아들을 아. 낳으신 분이 있어요. 예. 애국자예요. 이분이 임창정 씨인데요. 저 이제 2017년 1월에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무려 18살 연하의 요가 강사 서하얀 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원래는 승무원으로 일을 했다가 그 요가 강사로 이직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임창정 씨는 1990년 영화 남부군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 뭐 비트, 색즉시공, 그리고 위대한 유산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또 임창정 씨가 가수이기도 하시잖아요. 곡도 굉장히 히트곡이 많습니다. 뭐 그때 또다시 소주 한 잔, 그리고 이미 나에게로 날 닮은 너, 또다시 사랑 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거죠. 네. 임창정 씨 노래가 굉장히 부르기 힘들, 따라 부르기 굉장히 힘들 어렵죠. 걸로 높아요. 유명한데 네. 음역대가.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 시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뭐 좀 비운의 사고를 당하고 작년에 14집 앨범을 냈거든요. 근데 먼저 공개한 그 티저 영상에 노래 쉬어 보이지 곧 알게 될 거야.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재치 가득한 문구를 넣어서 또 역시 임창정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임창정 씨 아내분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재미있는 건 연애할 때 임창정 씨의 13집 앨범 타이틀곡인 내가 저지른 사랑. 처음에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본인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본인이 출연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사랑은 음악방송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촉이 와서 단독 기사를 써서
이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알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 임창정 씨가 왜 안 써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심지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여자친구를 뮤직비디오까지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기 있네요. 네, 한번 보죠. 볼까요? 이 정도면 거의 기사 써달라라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쁘시다. 나오는 저의 뮤직비디오인데 저 앨범 발표할 때 제가 쇼케이스 현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앨범이 나오면은 자기가 꼭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서는 저 뮤직비디오를 대놓고 튼 거예요. 그럼 기자들 저뿐만에 다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에이 설마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장난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기자들 상대로도요 정말 대놓고 장난을 친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희 캐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대단한 걸 최정아 기자님이 제가 네, 약간 볼 때는 눈치챘었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자분이 만약에 신인 배우였다면 화장을 한 상태로 나왔을 텐데 거의 모든 사진이 다 민낯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인이다. 진짜구나. 네, 이건 신인 배우면은 이쪽 소속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연인의 콩닥콩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임창정 씨는 분명 오기 전날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인데 오늘 내가 기자들 100명 만나서 너 나오는 뮤직비디오 틀 거다? 기사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 재미인 거예요, 그게. 임창정 씨는 1년 6개월간의 열애 끝에 결국 2017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또 화제가 됐던 게 임창정 씨의 새 아들이 화동을 또 해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화제가 된 게 이미 이 아내분 뱃속에 넷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해 5월에 넷째 아들이 출산이 됐습니다. 나 결혼한 해에 넷째 아들을 낳고 올해 다섯째 아들까지 품에 안은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인데요. 임창정 씨가 2년 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아, 그래요? 지현수 씨하고 그러면 같은 제주 때? 제주 때 지현수 씨. 저희보다 이제 먼저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비슷한 서귀포시에 이제 계시는데요. 단독 타운하우스에 사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새 아이를 등교를 시키시면서 열혈 아빠로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집에 마당에서는 텃밭에서 정원처럼 이제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집에서 한라산이나 바다가 보인다고 해요. 너무 좋겠다. 자, 승무원 아내를 둔 개그맨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준하 씨 있죠? 김대희 씨, 문천식 씨, 김재욱 씨, 송중근 씨. 와. 이야, 최다 보니까 정말 많네요. 이분들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걸까요? 대부분 이제 뭐 개그맨들이 이제 승무원하고 만나는 방식은 지인 누구를 알아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서 결국은 그 개그 프로에 초대를 해서 그 개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호감이 생겨서 거의 만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개그맨분들이 승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과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까지 합치면은 한 항공사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만남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니. 그 정도로 그 또 아내분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 승무원 아내분들끼리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뭐 항상 뭐 대부분 그 유머 감각 있는 남성들이 대체로 인기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 승무원분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특히나 이 서비스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걸 웃음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아마 저 개그맨들 호감이 생기기 아마 좋은 애드립이 가능하니까. 사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승무원에게 연락을 많이 하기는 한다고 해요. 그 해외 비행을 주로 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뭐 명함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렇겠죠.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비행기에서 일하고 계신 승무원분들에게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연락처 알려달라는 거 이거 굉장한 민폐고요. 그럼요. 또 다른 승객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저희 편집장님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다만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서 여쭤볼 아니 수 무슨 있겠죠. 소리예요? 내가 민폐라면서요. 주차 다 하고. 예. 연예인들이 승무원을 많이 만나는 이유가 비행 스케줄이 한 달 단위로 미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남자친구들이 그 스케줄을요, 한 달짜리를 다 꿰고 있어요. 언제 갔다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연예인들도
비연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케줄이 복잡하잖아요. 규칙적인 삶이 없는데 맞아요.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 뜨는 거 없어요. 밤에도 출발하고 돌아올 때도 새벽에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불규칙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도 둘이 잘 만나는 이유일 수 있고요. 둘 다 일단 선망의 좀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판타지나 호기심도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연애설이 나면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건데요. 소개해주는 지인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영화가 됐잖아요. 네. 엄청 추운데 제가 그래서 박수홍 씨를 위해서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싱글 남녀가 썸 타기 좋은 장소. 지금부터 제가 3곳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박수홍 씨가 너무 익숙한 그곳입니다. 어딜까요? 정답. 클럽. 농땡 클럽. 안 다닌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다니시면 한동안 다닐 때도 사실 그때도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럽 가서도 외로운 분들은 충분히 외로운데 중요한 건 그 클럽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그 클럽. 다름 아니에요. 헬스 클럽이에요. 데이트하기 진짜 좋지. 네. 진짜? 일단 물이 좋잖아요. 그 회원들의 어떤 운동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건강미가 뿜뿜하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여성분들 또 풀매를 하고 운동하실 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본은 제가 갔던 헬스장은 남자밖에 없던데요. 어디예요, 거기가? 가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도 워낙 뭐 헬스클럽 많이 다니시니까. 네, 네. 근데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난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열심히 운동한 사람을 마주치면 일단 자기 관리하는 느낌이어서 호감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성실해 보이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하게 노는 것보다 헬스클럽에서 자기 자신을 가꾼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뭐 서로 운동 가르쳐주고 이러면 되게 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이 좀 썸 타기 가장 좋은 게 쉽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쓱 다니면서 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들어가면서 운동을 알려주는 경우가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한 기구를 놓고 세트를 하잖아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쉬실 때 제가 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 쓰고 계시는 건가요? 끝나면 제가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제일 싫어. 왜 싫어요? 그런 거, 왜 그거 이제 기다렸다가 사람 재촉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너무 쓸 것 같아요. 인연이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잘 못하면 그거 누가 보는 게 싫어요. 그렇죠. 맞아. 내가 운동을 잘하면 좋은데. 맞아. 운동 잘 못하고 몸도 좀 여기서 가장 몸이 안 좋은데 뭔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게. 아니 그래서 물 좋은 헬스장은 이미 몸이 좋으신 분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분들은 되게 여유 있게 하시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괜히 여자분들 앞에서 무게 엄청 세게 해서 담 걸리고 저 그런 큰일 거 나. 싫어요. 막 하는 건 좋은데 다치면 다칩니다. 맞아요. 위험해요. 연예인분 중에서 헬스클럽에서 썸을 탄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 17살 차이 몸짱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배우 마동석 씨와 예정아 씨. 이 커플이 또 헬스클럽에서 거기에 사랑을 키운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 예정아 씨가 마동석 씨의 소속사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속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 헬스클럽을 함께 다니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마동석 씨가 배우하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너였잖아요. 그리고 예정아 씨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통분모가 운동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마동석 씨가 지난 5월이었죠. 칸 영화제에서 내년에 결혼할 거다. 결혼 발표? 깜짝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뭐 대중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소속사까지 당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물론 잘 만나고 계신 거겠죠? 이 예정아 씨가 뭐 어디
가장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 나이는 좀 어린데 되게 속이 깊고 좀 긍정적이고 자기를 이해를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격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운동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어떤 취미가 같고 한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정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만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네티즌들에게 약간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점, 그리고 마동석 씨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에 비해서 뭐 예정아 씨의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유명 배우의 여자친구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공격을 받을 때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정아 씨를 만났을 때 사진에 되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저게 진짜 몸매다, 합성이다, 뭐 포토샵으로 늘렸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너무 작고 팔다리가 말도 안 되게 길어요. 약간 뭐야? 약간 무슨 체형이 저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타고난 어떤 타고난 포샵이 아니라 정말로 몸매가 다리가 진짜 너무 길고 몸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서글서글하게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헬스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이죠. 바로 배우 장혁 씨입니다. 장혁 씨. 네, 장혁 씨는 뭐 97년도 S 드라마 모델로 데뷔했고 G.O.D의 뮤직비디오 어머니께로 나와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저는 장혁 씨가 그 K채널 드라마 학교에 나오셨을 때 정우성 씨를 너무 닮아가지고 맞아요, 깜짝 놀랐었어요. 맞아요. 네, 또 그걸로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명랑소녀, 성공기, 추노, 아이리스2, 영화 화상고 등에서 활약을 하시면서 이제 믿고 보는 배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추노에서 특히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장혁 씨 같은 경우에. 추노 이후에도 작품을 계속해서 조금 쉬지 않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J채널 그 드라마 나의 나라에 출연 중이시잖아요. 벌써 또 내년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본대로 말하라에도 캐스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혁 씨 하면 뭐니 해도 이것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데뷔를 또 가수로 하셨었죠. 래퍼 맞아, 아니었나요? 막 이렇게. 왠지 모를 그대 모습 너무 맞아. 카리스마 있었어. 눈에 어지러운 느낌. 귓속말 랩으로, 예. 또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무전기죠, 무전기. 예. TJ라는 이름으로 래퍼로 데뷔해 흑역사가 남아있어요. 이제 제 선배님이죠. 장혁 씨가 근데 헬스클럽에서 어떻게 아내를 만났나요? 장혁 씨가 2008년도에 이제 2살 연상의 발레 리나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2002, 3년도쯤에 이제 김수로 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놀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헬스클럽 계단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그럼 운동하다가 마주친 게 아니라 계단에서 마주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될 인연은 참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혁 씨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아내분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장혁 씨가 그때 느낌이 굉장히 오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혁 씨가 첫눈에 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아내분이 발레 공연이 없을 때 이 헬스클럽에서 재즈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접한 장혁 씨가 이 수업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수업은 여성 40명이 듣고 있었고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럼요. 장혁 씨는 청일점이었습니다. 정말 갈 일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TJ를 하는 그런 용기면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의상이 조금은 타이즈였다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 때문에 다 감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미래 아내가 될 분과는 오가면서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지 어떤 진전도 없었다고 해요. 장혁 씨가 선택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회원들의 식사, 회식비를 내면 나중에 고맙다라고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또 했다고요? 회식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뭐 안 왔대요. 땄는데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투자를. 야. 예.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장혁 씨 연락을 할 구실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게 바로 힙댄스였어요. 힙댄스? 네. 당시 영화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이 영화에 장혁 씨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을 설득을 해서 굳이 그렇게 설득을 해서 영화 내에서
탭댄스를 추는 장면을 굳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탭댄스 강사를 추천해달라라는 이 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걸 만들어낸 것도 너무 신기한데 구실을 장혁 씨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직진남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성공을 했나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입니다. 무슨 말이죠? 후반 양반이네. 이게 이 아내분이 장혁 씨의 마음을 정말 1도 몰랐던 것 같아요. 탭댄스 강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그냥 탭댄스 강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혁 씨가 5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탭댄스를 배워서 그 췄고 그 장면이 실제로 그 영화에도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현재 아내분과 계속 또 연락을 이어가게 되고 뭐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근데 시간이 아깝네요. 빨리 그냥 그러니까요. 말해버렸으면 더 빨리 만나서 아름다운 사실 이런 사랑을 건 핑계고 연락하고 만들었을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만 했으면. 네. 아, 이런 건 로맨틱하지 않나요, 남자가? 아, 로맨틱하긴 이게 하죠. 연예인이고 화려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앓이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돈도 쓰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이것도 정도 것이지. 왜요? 답답한가요? 요거를 장혁 반만. 씨 정도 되면 그냥 좋다고 난 좋으면 좋다 밥 한 번 먹자 대시할 수 있는데 장혁 씨가 워낙 얌전한 성격이에요.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장혁 씨 성격이 이렇게 확 들이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 점잖고. 말수좋고요. 네. 인터뷰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네. 인터뷰 한 5번 했는데 다른 사람 한 명 인터뷰했을 때 나눈 대화만큼 5번 나눈 것 같아요. 진짜 말수가 별로 없어요. 장혁 씨와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정말 평범하고 단순한 이유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 장혁 씨가 아내분의 그 신발, 모래가 묻은 신발을 손수 벗겨서 이렇게 손으로 다 털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이 정도로 자상한 남자면 평생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고요. 덕분에 장혁 씨는 세 남매를 둔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정말. 근데 뭐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장혁 씨도 네. 결혼했고 마동석 씨, 예정아 씨 다 예쁜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 축복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헬스클럽을 가야지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 그런 거. 솔로남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유명한 헬스클럽은 바로 김종국 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입니다. 네. 여기 누가 다니냐? 박보검 씨가 다닙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엑소, 샤이니 비노, 원호 멤버였던 그 하성운, 황민현 이동이 여기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헬스클럽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이. 네. 여기는 모 한류 스타가 자주 가서 아주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클럽이 아니고 볼링장인데요. 바로 배우 김수현 씨인데 이 볼링장이 김수현 볼링장으로 불릴 정도로 김수현 씨가 이 특정 볼링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그 팬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도 회원권을 끊어야 네. 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군 휴가 중에도 볼링을 치러 갈 정도로 굉장히 김수현 씨가 볼링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사실 김수현 씨한테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수현 씨가 정말 볼링 때문에 거절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볼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수현 씨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볼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와 썸 타는 특별한 장소 두 번째는 어디인가요? 이번엔 들으면 모두가 하실 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흔해서 어느 동네든 흔하다. 한 곳 이상은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카페죠, 카페. 아, 그러면 치킨집 같은데. 편의점. 편의점. 커피집. 편의점에서 누군가를 라면을 만나기는 쉽지 먹으면서. 않고 맥주 한잔 하면서. 힌트를 드릴게요. 주로 일요일에 갑니다. 교회입니다. 제 친구도 교회 오빠랑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또 이렇게 부수적인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자꾸 부딪힐 일, 연락할 일이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종교인이라 하면 또 서로 왠지 조금 기본적인 신뢰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오빠라고 하면 좀 착실하고 선한 이미지가 있어서 호감 생기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종교 덕분에 인연 맺는 스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더걸스 출신이죠. 선혜 씨도 교회에서 IT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선교사 지금 남편을 만났고 자두 씨도
교회 목회자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 이유리 씨인데요. 그 이유리 씨가 2010년에 당시 같은 교회에 다니던 띠동갑의 전도사 조계현 씨와 결혼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이유리 씨는 2001년도 K채널이죠. 학교 4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 사랑과 야망, 어머니가 불났다 등 김수현 작가 작품에서 이제 막내딸 전문 배우로 출연했어요. 근데 요때 이제 연기력이 인정받았다라고 평을 받았죠. 네. 2014년에 정말 그야말로 운명의 작품인 M채널 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이라는 인생캐를 만나면서 정말 그야말로 포텐이 터집니다. 네, 그때 아이콘이죠. 이제 뭐 연말에 연기대상에서 대상까지 수상하면서 뭐 전성기를 맞이했죠. 박하나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악역에서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닌가요? 악역을. 그쵸, 저도 복수하는. 그렇죠. 예, 어땠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평소에 생활하고 보일 수 있어서 어땠어요? 저도 그렇게 제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해보기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후련했죠.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게 되고 버럭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조절이 안 돼요. 이유리 씨는 그 교회 전도사였던 남편분을 어떻게 사귀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이유리 씨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가 조금 독특한데요. 네. 지금의 시어머니가 당시에는 이유리 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유리 씨가 이분을 무척이나 존경을 해서 해당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또 전도사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오빠도 같이 막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 이분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까지 쭉 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시어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분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공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네. 본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네. 본인 아들만 모든 사랑하세요. 어머니. 네, 목사인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고 싶었던 이유리 씨 영화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친아들이죠. 이 전도사 오빠가 바이크 헬멧을 벗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 건데요. 아마도 이렇게 벗으면서 뭐 머리를 흔드는 게 이렇게 슬로우 장면으로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짝사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다 보니까 연애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뭐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 도중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짝사랑을 할 때 그랬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오빠가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어느 날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온 거예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그렇게 온 모습을 보고 그렇죠. 스웩을 노렸을 수도 있는데 미국 스타일로. 네. 근데 이제 이유리 씨는 그걸 보면서 평생 내가 이 오빠의 양말을 챙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유리 씨가 비혼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때 생각을 바꿔 먹고 이 놀이터로 오빠를 불러내서 결혼하자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대뜸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연애를 시작하자도 아니고 결혼하자 그랬다고요?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게다가 또 이유리 씨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빠 입장에서는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고백을 거절을 했었다고 해요. 박수홍 씨는 만약에 오래 알고 지내던 어떤 여자 동생이 갑자기 오빠 우리 결혼해요 뭐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오빠 우리 결혼해요 뭐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의심부터 할 것 같아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너 뭐 빚있니? 너 뭐 카드 대금 막을 게 있어서 이러니? 너?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아니 그런 혹시 뒤인 경험이 있으세요? 뭘 막아준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게 농담이죠. 있나 봐. 아니 많이. 근데 또? 그럼 누가 온다? 아니에요. 장난 아니겠다. 정말 누가 온다 그래요 정말. 웃긴다 정말. 많이 썼구나. 속상하네요. 네네. 진짜. 근데 어쨌든 이유리 씨가 전도사 오빠한테 고백을 했는데 이걸 거절당했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성공을 한 건가요, 결혼에? 성공의 비법은 바로 매일 프로포즈를 했다고. 매일? 매일?
고백을 거절당한 이유리 씨가 자신의 진심을 정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서 오빠 나랑 결혼하자, 오빠 나랑 결혼하자, 오빠 나랑 결혼하자 계속 했대요. 그러자 이 남편이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1년 뒤에 진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 결혼하자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유리 진짜. 씨 이유리 진짜 씨가 그렇게 대단한 하면은. 분인데요. 독특하네요. 근데 지금도 결혼한 지 꽤 되셨잖아요. 이유리 씨랑 저는 이제 작품도 같이 했었으니까 친하게 지내는데 네. 전체 공식적인 회식 때는 물론 참여를 하지만 우리끼리 그냥 녹화를 하다가 우리 오늘 한잔 할까? 뭐 의견이 나와서 그럼 끝나고 한잔 하러 가요 했을 때 언니는 안 간다고 해요. 나 남편 보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도. 너무 보기 좋아요. 스타와 썸 타는 특별한 장소 베스트 3. 마지막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서 썸을 타면은요, 이건 좀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톱스타들이 많이 애용하는 장소이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기를 가려면 돈은 좀 듭니다. 프라이빗 룸. 그런데 많이 가시나 봐요. 전 돈이 없어서. 방송국. 돈이 많이 찬도 드는구나. 들고 막 뭐 이동비도 들고 하니까.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요. 요트.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명품 백화점. 거기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자, 세 번째 장소는요, 바로 듣고 나면 또 에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예요, 해외. 근데 패키지 싼 데가 얼마 많은데. 근데 만나기 왜 쉽지 않을 해외냐고 텐데. 하면은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분들이 대체적으로 나갈 때 일반적으로 이코노미 안 탑니다. 보통 비즈니스 타요. 여기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일리지 많이 자존심 상하네. 여기도 연예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코노미로. 그래요. 아니 그냥 너무 근데 확실히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면 그렇게 또 친근하게 느껴지고 반갑고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을 나가면 일단 연예인 본인도 마음이 조금 오픈마인드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말이죠. 연예인 중에 해외여행 갔다가 모르는 한국인하고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2PM의 옥태견 씨입니다. 휴가를 받아서 바티칸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봤어요. 그 여행을 갔는데 그 패키지 여행이 왜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랑 다 친해져서 같이 단체 사진 가는 데마다 다 찍고 어느 순간 이제 막 베프처럼 다들 친해졌더라고요. 슈퍼주니어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여행 중에 한인 민박집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훗날 연예인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같이 우연히 만났던.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만나서 술을 마셨던 사람 중에 나중에 연예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우겸 방송인 서유리 씨예요. 규현 씨가 라디오스타 MC일 때 이 에피소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서유리 씨가 이제 데뷔 전이었어서 일행들이랑 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규현 씨 전화번호도 받아갔다고 해요. 규현 씨도 놀랐겠네요. 그때 그분이 후에 방송에서 만나게 될 그러게.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 해외여행에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스타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 해외여행에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스타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말이죠. 문희, 남정인과 함께 1세대 트로이카 배우였죠. 바로 윤정희 선생님입니다. 정말 그 윤정희 선생님 하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 영화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시, 천하장사, 임꺽정, 그리고 독짓는 늙은이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다양한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 연기파 배우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1981년도에는 영화 자유부인 81 그해 흥행 1위를 한 작품입니다. 네. 예. 윤정희 선생님은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배우 너무 느낌이 아름다우시잖아요. 이국적이시죠. 네. 꼭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있으시죠? 프랑스 배우 프랑스 배우 느낌이 같은 있어요. 느낌이 있어. 진짜. 국내 각종 영화상을 비롯해서요, 여우주연상만 24번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당시 최고의 인기 남자 배우였던 분이 고 신성일 씨와 99번 영화에 함께 출연했으니까는요. 윤정희 씨는요, 신인 시절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첫 작품부터 주연이었고, 주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성과를 내신 대단한 배우셨죠. 네. 뭐 거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네네.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24번이나 상을 탄 여배우도 또 없죠. 기록이죠, 이 정도면. 그럼요. 네. 대단합니다. 1994년 영화 만무방을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을 안 하셨는데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로 16년 만에 컴백을 하셨었어요. 그래요. 네, 당시 나이가 만 66세였는데로 시로 청룡 영화상 대종상은 물론 LA 비평가 협회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요. 정말 존경스러운 대단하시죠. 선배님이세요. 네. 네, 영화 시 같은 경우는 칸 영화제 그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정희 선생님께서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불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셔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정희 선생님이 불어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젊은 시절에 프랑스에 그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으시고 결혼 후에는 무려 40년 동안 파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요. 혹시 남편분을 처음 만난 곳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신 건가요? 낭만적이겠다. 파리에서 네, 그건 만났으면. 아닙니다. 이거 윤정희 선생님의 그 남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 백건우 선생님인데 윤정희 선생님이 남편을 처음 만난 장소는 바로 독일 린헨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미넨이 뭐 그냥 작은 동네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죠? 그 큰 데서? 네, 고 윤희상의 심청이 오페라가 미넨에서 열렸대요. 근데 이때 윤정희 선생님이 극장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극장에 간 상황이었는데 자리가 너무 넓고 내 자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국 남자가 보여서 이 남자분한테 내가 자리를 못 찾겠다,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여기가 당신의 자리다라고 알려주고 갔다고 합니다. 공연을 잘 보고 이제 오페라가 끝난 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나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알려준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네. 네, 정말 인연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남편 백건우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요, 두 사람이 정말 거장과 거장인데 서로를 전혀 몰랐대요.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서로한테 반해서 식사 후에 술 한잔까지도 했는데 거기서 백건우 선생님이 장미 한 송이를 건넸는데 그게 손으로 온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서 이후 파리까지 동행을 해서 며칠 동안 더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썸이라는 표현은 너무 불경스럽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는데 결국 두 사람은 이후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그게 뭐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 해도 만나는 것 같아요. 2년 후에 운명처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였어요. 이제 당시에 그 윤정희 선생님이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친구랑 영화를 보고 짜장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 백건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완전 천생연분이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됐고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 집을 얻어서 동거를 시작한 뒤에 1976년에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은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그런 만남을 시작을 하셨네요. 네. 남편인 백건우 씨가 뭐 전 세계 공연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전 세계로 공연을 쭉 다니시는데 40년 동안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낸 적이 없이 항상 공연도 같이 다니시고 그렇게 아주 금슬좋기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두 분은 휴대폰을 하나를 같이 쓰세요. 왜냐면 둘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한 곳으로 전화하면 두 명 누구와도 통화가 가능해요. 윤정희 선생님은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탑 3에 꼽히는 그 트로이카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백건우 선생님의 그늘 안에서 살았어요. 매니저이자. 저 시 때 인터뷰하는데도 며칠에 걸쳐 했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남편이 혼자 있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실 정도로 정말 40년 동안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부럽고 아름답네요. 대단해.
그런데 얼마 전에 윤정희 선생님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이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사실은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이었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직접 공개를 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딸 백진희 씨가 그 엄마 윤정희 씨의 뭐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딸인 본인을 못 알아볼 때가 가장 좀 슬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그럴 것 같은데요. 엄마하고 부르면 나를 왜 엄마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병이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2010년에 열연하셨던 영화 시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겪는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인데 윤정희 선생님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혹시 어떻게 발견이 되신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역할을 맡으셨어요. 예. 공교롭게도 시 이제 촬영이 시작될 쯤 시작이었다고 하고요. 극중 이름이 미자거든요. 네. 윤정희 선생님의 본명이 손미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거의 투영시켜서 이창동 감독이 준비를 했고 캐스팅을 했고 본인도 연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백건우 씨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긴 대사는 써놓고 이거를 읽으면서 소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식이 더 안타깝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자, 현재 윤정희 선생님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잘 받고 계신 거죠? 네, 지난 5월부터 파리 근교에서 딸 진희 씨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의료진의 간호를 받으면서 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공개를 한 이유가 좀 더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본인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지셨는데 가끔씩 그 따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오늘은 그래 촬영이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남편분과 이제 자식분이 들었던 생각이 나의 아내는 나의 엄마는 여배우구나. 이 아내고 엄마이기 전에 여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팬들의 응원과 애정 어린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좀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 좀 많은 메시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의 사랑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훈훈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